2021년 9월 신용잔고 25조였습니다. 당시 사상 최대, 한국 증시는 그 무게를 견뎠습니다. 2026년 5월 신용잔고 36조, 또 사상 최대. 그런데 어제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6%가 났습니다. 같은 비투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그 답이 오늘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어제 오후 1시 28분 49초, 한국거래소가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습니다. 오전에 사상 처음 8천을 봤던 시장이 오후엔 7,400대로 무너졌습니다. 헤드라인은 단순했습니다. 비투 36조, 외국인 5조 6천억 매도 폭탄. 이 두 문장이 어제 거의 모든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숫자만 보고 있으면 진짜 정체를 놓칩니다. 36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36조 중 5조 8천억이 어디에 응축되어 있는지가 진짜 폭탄입니다. 이 응축 구조가 어제 마이너스 6%의 정체이고 한국 기사 어디에도 안 나온 그림입니다. 블룸버그 한국시장 담당 기자가 5월 13일 한 단어를 썼습니다. 한국 기사들이 옮기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어제 마이너스 6%를 미리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였는지는 잠시 후에 풀어드립니다. 오늘 짚을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제 장중에 무슨 일이 분 단위로 벌어졌는가? 둘째, 36조라는 숫자의 진짜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가? 셋째, 2021년 25조는 견뎠는데 2026년 36조가 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같이 보시죠. 어제 아침 9시, 코스피는 7,951에서 출발했습니다. 전날 대비 0.37% 낮은 출발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전 어느 순간 코스피가 8천을 찍었습니다.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증시 역사에 새 줄이 그어진 순간이었죠. 증권방송 화면마다 8천이 표시됐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화면에 떠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오전 중반부터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누가 던졌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4월 한 달간은 1조 2천억을 사들였던 외국인이 5월 들어서면서 입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은 누가 받아냈을까요? 개인이었습니다. 어제 하루만 7조 2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7조 2천억. 한국 증시 역사에서 개인 단일 매수 규모로 거의 본 적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매수가 어떤 돈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오후 1시 28분 49초, 거래소 시스템이 사이드카를 발동했습니다. 사이드카는 자동차 옆 좌석 같은 게 아닙니다. 시장이 너무 빨리 떨어질 때 잠시 시스템에 브레이크를 거는 장치입니다. 5. 분간 프로그램 매매를 멈춰서 시장에 숨 쉴 시간을 주는 겁니다. 같은 시각, 다른 화면에서도 빨간 숫자가 켜지고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다시 넘었습니다. 한 달여 만의 일이었습니다. 환율이 1,500을 넘는다는 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또 하나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장마감 종가는 7,400대였습니다. 오전에 8천을 받던 사람들이 오후에는 마이너스 6%를 마주한 셈입니다. 그날 아침 빚으로 매수에 뛰어든 사람들의 계좌에서는 단순히 6%가 빠진 게 아닙니다. 신용 레버리지가 걸려 있으면 손실은 그 몇 배가 됩니다. 외국인이 그날 던진 순매도 총액은 5조 6,607억이었습니다. 헤드라인이 가장 크게 뽑아낸 숫자가 이겁니다. 하루에 5조 6천억. 큰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우리가 본 어제는 그저 큰 하루였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제 5조 6천억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이미 며칠 전부터 한국 주식을 차곡차곡 팔고 있었습니다. 그 누적치를 보면 어제 하루 숫자만 보던 시선이 완전히 다르게 바뀝니다. 한국거래소 집계 기준, 어제까지 4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던진 순매도 누적은 약 20조였습니다. 5거래일로 늘려잡으면 24조를 넘습니다. 어제 5조 6천억이 아니라 사실은 4일에 걸쳐 20조가 빠지는 중이었던 겁니다. 이제 다른 숫자로 옮겨가 봅니다. 신용잔고 36조,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36조 683억을 찍었습니다. 사상 처음 36조를 돌파한 숫자입니다. 작년 말이 27조 2,865억이었으니 5달 만에 31% 넘게 불어난 셈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36조면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거야? 답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36조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막 시장을 흔들던 시기입니다. 그때 신용장호가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6조였습니다. 36조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그때만 해도 빚으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던 겁니다. 다시 시계를 한 칸 더 돌립니다. 2021년 9월, 미국 연준이 곧 긴축에 들어간다는 신호가 깔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신용장호가 25조였습니다. 당시 사상 최대였습니다. 한국 증시는 그 직후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갑니다. 2021년 9월의 25조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이 빠지면서 신용도 같이 줄었습니다. 반대 매매가 일부 터졌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자체가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단순히 양으로만 비교하면 답이 명확해 보입니다. 25조보다 36조가 크니까 더 위험할 거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겁니다. 25조보다 36조가 크니까 그만큼 더 위험하다. 직관적으로는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신용장호는 양보다 모양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36조라도 모양에 따라 폭발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경제 매체가 이 차이를 한 줄로 짚었습니다. 과거 최고치인 2021년 9월과는 양상이 다르다. 양상. 이 단어가 어제 마이너스 6%의 진짜 정체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키움증권 집계 기준으로 5월 13일을 봅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신용융자 장호가 3조 5,865억이었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연초 대비 117.7% 급증한 숫자입니다. 5달 만에 2배 넘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SK하이닉스도 같이 봅니다. 5월 6일 기준 신용융자 장호가 2조 2,700억이었습니다. 연초 대비 156.8% 증가, 더 무서운 비교가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배가 늘었습니다. 1년 만에 5배. 이게 우연일 수 없는 수치입니다. 두 종목을 더해봅니다. 삼성전자 3조 5,865억 더하기 SK하이닉스 2조 2,700억, 합쳐서 약 5조 8천억입니다. 그러면 전체 36조 안에서 이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까요? 약 16%입니다. 36조 중에서 5조 8천억, 16%. 이게 무슨 뜻인지 와닿게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상장된 종목이 코스피만 800개가 넘습니다. 그 800개를 합쳐서 36조인데 그중 6분의 1이 단 두 종목에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2021년 9월에는 이런 응축이 없었습니다. 그때 25조는 여러 업종에 분산돼 있었습니다. 비행기 화물칸을 떠올려 보시죠. 같은 30톤 화물도 짐칸 전체에 골고루 실으면 비행기는 뜹니다. 그런데 같은 30톤을 한쪽 날개에만 몰아 실으면 비행기는 활주로에서부터 한쪽으로 기울어 못 뜹니다. 36조라는 양은 같아도 한쪽 날개에 응축돼 있으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시청자분 본인의 계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만약 어제 아침에 SK하이닉스를 신용으로 매수해서 들고 있었다면 어제 오후 본인 계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용으로 산다는 게 어떤 구조인지부터 봅니다. 카지노 비유가 가장 가깝습니다. 본인이 칩 한 장을 들고 들어가면 증권사가 칩 한 장 반을 더 줍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 칩 한 장이 담보로 묶입니다. 잃기 시작하면 증권사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담보를 회수합니다. 이게 바로 반대 매매라는 장치입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본인의 동의 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금융감독원 설명에 따르면 그 가격은 전일 종가보다 15에서 30% 낮은 수준에서 산정됩니다. 이 응축이 왜 더 무서운지 다른 각도로 한 번 더 봅니다. 한 증권 전문가의 한 줄을 그대로 옮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핵심 종목들이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제외하면 상당수 업종은 사실상 작년 수준이다. 이 말의 무게를 그대로 받아봅시다.
코스피 8000이라는 숫자는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올라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양강 두 종목이 끌어올린 거였습니다. 시총의 절반을 차지하는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모양을 결정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오프닝에서 깔아둔 블룸버그 기자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름은 상미차, 블룸버그 한국시장 담당 기자입니다. 이 기자는 한국 시장을 작년부터 추적해왔습니다. 2월에는 한국 증시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까지는 강세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13일 같은 기자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톤이 달랐습니다. 기사 제목이 월즈 비기스트 스톡 랠리 이그나이츠 스페큘레이티브 매니아 인 코리아. 세계 최대 주식 랠리가 한국에서 투기 광풍을 점화시켰다. 여기까지는 한국 기사들이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한국 기사들이 안 옮긴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트랜스폼드, 한국 시장이 변모됐다, 변형됐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시장이 AI 붐에 한국 반도체 회사들 중심 역할 때문에 다른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투기 광풍이라고 하면 단순히 사람들이 흥분했다는 그림입니다. 한 번 식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변모됐다는 건 시장 구조 자체가 다른 시장이 됐다는 뜻입니다. 한국 시장을 1년 넘게 추적해온 기자가 5월 13일 단어를 바꿨다는 사실. 그게 어제 마이너스 6%의 첫 번째 예고였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왜 내 거래일 동안 20조를 팔았을까요? 단순히 환율 때문이라는 답은 30%만 설명합니다. 자본시장 뉴스가 분석한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어제까지 흐름은 외국인 17조 원 순매도라는 거대한 매물 압박을 개인 매수 자금이 단신으로 막아내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계산이 단순합니다. 첫째, 이미 큰 수익이 났습니다. 코스피는 올해만 87% 올랐습니다. 둘째, 환율이 1,500을 향해 갑니다. 원화로 들고 있을수록 달러 환산 수익이 깎입니다. 셋째, AI 사이클이 정점에 가까울 수 있다는 의심입니다. 같은 시각 개인 입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외국인이 던지는 자리를 받아내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본인 통장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신용으로, 빚으로 받아낸 겁니다. 그 결과가 신용잔고 36조이고 그중 5조 8천억이 양강에 응축된 모양입니다. 어제 마이너스 6%는 이 두 흐름의 첫 충돌이었습니다. 외국인 차익 실현 매도 한 축, 개인 비투 매수 다른 한 축, 두 축이 같은 종목을 두고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충돌이 시작된 첫날이 어제였던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제 폭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36조라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중 5조 8천억이 두 종목에 응축된 모양의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그 응축을 향해 매도를 시작했고 그게 어제 처음 부딪힌 겁니다. 첫 충격파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시청자분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팔아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가장 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일입니다. 같은 코스피 마이너스 6%라도 본인의 자리에 따라 어제 일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저 하루의 변동이고 누구에게는 생활비까지 흔드는 충격입니다. 자기 자리를 모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이 들고 있는 주식은 신용으로 산 건가요? 본인 현금으로 산 건가요? 신용이라면 어제 같은 하루가 다시 오면 계좌가 견딜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본인 현금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양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요? 절반 이상이라면 본인 계좌는 사실상 코스피 전체보다 양강 두 종목의 모양을 더 따라갑니다. 코스피가 7,500이든 8,000이든 본인 손익은 양강이 결정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 평단가가 어디에 있나요? 양강을 작년에 사서 들고 있는 사람과 지난주에 따라 들어간 사람의 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작년 매수자는 어제 빠진 마이너스 6%가 누적 수익의 일부 반납입니다. 지난주 매수자는 마이너스 6%가 본인 자본의 직접 손실입니다. 이 세 질문 답을 가지고 자기 유형을 나눠봅니다. 유형 A는 양강을 본인 현금으로 들고 있는 보유자입니다.
어제 같은 하루가 와도 강제 청산이 걸릴 일은 없습니다. 확인할 건 단 하나입니다. 본인이 처음 살 때 잡은 매수 근거가 지금도 유효한지입니다. 유형B는 양강을 신용으로 들고 있는 보유자입니다. 어제 같은 하루가 한 번 더 오면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안에 시뮬레이션 해봐야 합니다. 증권사 HTS에 들어가면 본인 계좌의 담보 유지 비율이 표시됩니다. 그 숫자가 지금 몇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유형씨는 양강을 안 들고 있는 미보유자입니다. 어제 떨어진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는 첫 충격파였고 응축 구조가 풀리는 중간 과정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들어가는 시점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며칠 흐름을 보는 게 안전합니다. 유형D는 양강이 아닌 다른 종목 보유자입니다. 시총 절반밖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한 전문가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양강을 제외하면 상당수 업종은 사실상 작년 수준이다. 본인 종목이 거기에 속한다면 어제 마이너스 6%와 본인 계좌의 연결고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주 확인할 신호 3개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종목별 신용장호입니다. 키움증권이나 금융투자협회 공시에서 매주 발표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신용장호가 5조 8천억에서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를 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외국인 누적 순매도입니다. 어제 5조 6천억은 1일 숫자고 내 거래일 누적 20조가 진짜 그림이라고 했죠. 이번 주 누적이 30조를 넘어가는지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30조를 넘으면 응축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국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환율입니다. 어제 1,500을 다시 넘었습니다. 1,50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 자산을 들고 있을 이유가 한 번 더 줄어드는 임계선입니다. 1,500을 위로 뚫고 안착하는지 다시 1,400대로 내려오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을 짚고 가야 합니다. 쏠림이 깨지면 양강이 위험하다. 직관적으로 맞는 말 같지만 진짜 변수는 다른 데 있습니다. 양강 자체의 펀더멘털이 아니라 응축이 풀리는 속도가 시장 충격을 결정합니다. 천천히 풀리면 견디고 한꺼번에 풀리면 어제 같은 일이 또 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제 마이너스 6%의 정체가 뭐였는가? 2021년 9월 25조는 분산되어 있었고 2026년 5월 36조는 두 종목에 5조 8천억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양상이 다른 두 신용장호가 같은 외국인 매도를 만났을 때 다른 결과를 냈습니다. 이게 어제의 정체입니다. 양쪽 입장을 다 존중해야 합니다. 강세파 입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양강은 올해 1분기 실적이 폭발적이었고 AI 사이클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어제 마이너스 6%가 좋은 매수 기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갈 자리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선임 연구위원이 최근 짚은 숫자입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 투자 의견의 90% 이상이 매수로 편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의 실제 달성률은 19%였습니다. 강세론 자체에 구조적 편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36조라도 모양이 달라졌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강세파 시나리오가 맞더라도 응축 구조가 풀리는 과정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이 며칠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변동성은 어제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신용장호는 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양으로 보는 겁니다. 비행기에 36명이 타도 흩어 앉으면 뜨고 한쪽 6열에 다 몰리면 못 뜹니다. 36조라는 숫자만 보고 있으면 단순 비교의 가치입니다. 한쪽 날개에 짐이 어디까지 몰렸는지를 보는 자세, 그게 어제 같은 날을 해석하는 도구입니다. 시청자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어제 같은 하루를 본 다음 본인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양강 비중을 줄이실 건가요? 그대로 두실 건가요?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본인 자리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댓글로 본인 답과 그 이유를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같이 볼 자리도 하나 깔아두겠습니다. 환율 1,500원이 다시 등장한 그 자체의 의미입니다. 2009년 이후 처음 1,500을 봤을 때와 지금 또 1,500을 보는 지금은 한국 경제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다음에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알고 싶은 종목이나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까지, 경제적 자유까지 같이 가보겠습니다.